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바둑에서 하수는 한 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데 고수는 한 수도 아니고 두 수도 아니고 무려 1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시장에도 고수가 있습니다. 자, 10수 앞을 내다보는 우리 주식 고수 이정수 위원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죠.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도 열려 있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1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자, 방송 종료되기 전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직접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나 이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자, 이 흐름 우리 시장도 일단 조금씩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빨간불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3,280선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중소형주가 조금씩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은 올라가지만 개인들의 체감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그 대형주도 순환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조금 잘 날려고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바닥주가 움직이거나 순환매가 나오면서 아니면 중소형주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대중주,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체감이 좋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올라간다 그래서 개인들의 그 비중이 많지가 않거든요. 갖고 있어도 쬐끔 갖고 있고 많이들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오늘도 움직이는 걸 보면은 현대차, 기아, 물론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불안해서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 기아, 화신, 자동차 부품주 지금 폭등 나오고 있고요. 자, 지수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강해요, 지금. 지금 지수는 3,289.24. 아까 전에 좀 찍었던 것 같은데 지수 또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역사상 신고가. 이제 3,300을 불과 11포인트 정도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3,300이요, 이제. 10포인트 정도만 움직이면 이제 3,300인데 개인들의 체감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죠. 그냥 안 좋을 정도 수준인데 가는 것만 갑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게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표적 종목으로 추천을 했지만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는데 제 회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때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쨌든 13,000원대, 12,000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종목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가 넘어갔어요, 지금.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79% 수익이었었는데 이제 100%가 넘어가 버렸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게 바닥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3월 달까지만 했더라도 이게 이제 순환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차별화 느낌이죠. 100% 올라갔는데 가는 게 더 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건설주들도 현대건설은 안 가고 삼성 엔지니어링만 가고 현대산업개발 안 가고 얘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지 않고 차별화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개인들의 체감이 좋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비단 지금 최초에 있는 일이고
기이한 현상이냐? 아닙니다. 과거에서도요.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도 시장이 고점을 뚫고 나서 혹은 신고가로 갈 때에서 순환매가 안 나오고 차별화로 먼저 치고 가는, 치달이라 그러죠. 치고 달리면서 먼저 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끝난 뒤에서는 순환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하나만 계속 올라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1년 내내, 2년 내내 뭐 삼성전자만 맨날 간다?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만 뭐 3년 내내, 4년 내내 맨날 간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걔네들도 이제 지치고 이제 걔네들도 조정받거나 아니면 그 약발이 다해서 이제 흔들릴 때가 되게 되면 다른 업종들이 살아 올라가거나 이제 순환매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시장이 약하다, 안 약하다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은 절대 약하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서 시장을 흔들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코로나 변이 얘기가 있었죠. 지금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지금 파월 연준에서 뭐 괜찮다 이런 얘기로 지금 불식 어느 정도 잠재시켜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살짝 사라졌고 나중에 또 시장 흔들고 싶으면 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그 부분은 사라졌고 코로나 변이 얘기로 지금 흔들고는 싶은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오히려 그 악재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이유로 미국 시장은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신고가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빠지고 있겠지만 지수는 신고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변이로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역사상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하락장이냐? 아니죠. 이거 강세장이죠. 상승장이죠. 상승장인데 여러분 계좌는 박스권장 내지는 재미없는 장. 이렇게 돼서 그렇지 지금은 상승장이고 강세장이 맞는데 가는 것만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그런 장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약한 장은 아니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뭐 계속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장은 맞고요. 7월 달에서 이제 그 실적 장세를 두고 8월 15일까지의 7월 달, 8월 달 실적 장세를 두고 여기서는 버텨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서도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정수에서 1월 달서부터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드렸죠. 처음부터 다 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장, 이런 차별화 장도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바닥에 있는 종목도 드렸는데 처음에서는 재미없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대표적이었던 거고, 그렇죠? 펄어비스도 대표적이었던 거고 처음 해줄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00%, 200% 많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시장을 믿으세요. 시장이 약하지 않다라는 걸 믿고 강하다라는 걸 믿고 지금은 안 가지만 나중에는 간다라는 걸 믿으면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순환매가 돌면서 그쪽으로 돈들이 들어가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만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것만 가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잖아요. 결국은 물릴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먹겠지만 요만큼 먹어요. 이미 많이 예를 들어 카카오 지금 위치에서 100%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먹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1000%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100% 올라간다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신에 바닥에서 새로 나오는 종목들은 100%, 200%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여러분들 마음처럼 안 움직인다 그래서 실망할 시장은 아니다. 좀 더 견뎌내면서 순환매 돌 때까지 잘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수는 계속 신고가 달성하고 하는데 내 계좌는 그것만 못하니까 다들 좀 조급한 마음들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죠.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지금 시장의 힘 믿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스푼 더 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이정수 위원님 주식 고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은 또 어떤 표적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말 든든했습니다. 대아TI, 아시아종묘 모두 편입되기 무섭게 곧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했고요. 남해화학도 5.6% 수익률 달성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편입됐던 썬데이토즈 일단 저희가 매수가로 진입을 했어요. 편입 종목의 특징이 이제 곧 튀어오를 종목들인데 썬데이토즈도 힘을 좀 응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죠. 썬데이토즈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5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카프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카프로 가장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프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정말 시장이 약하거나 빠질 것 같으면 대형주를 가격을 밑으로 확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싸게 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마이너스 20% 더 놓고 떨어지면 그거 사면은 수익 나죠. 근데 지금 그런 장도 아니에요. 좋은 종목에 빠지지도 않고, 자, 그러면은 안 갔던 종목에 바닥에 있는 애들을 그러면 대형주를 사면 되느냐? 또 지금 장은 또 그런 게 또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안 움직여도 시간을 두면은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먹고자 하자고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 좋은 종목들은 이미 벌써 떴기 때문에 내려올 때 사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문제고, 또 그렇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안 갈 것 같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건 재미없을 거니까 못 갖고 오겠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뭐 약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오늘 종목 중에 제일 애매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카프로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싸게 사시면 되고, 카프로하고 TK케미칼하고 과거서부터 같이 잘 움직이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TK케미칼이 먼저 가기는 했죠. 먼저 갔습니다. SM상선의 그 자회사가 그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먼저 치고 간 흐름은 있지만 어제도 보니까 TK케미칼이 먼저 움직였더라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80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었나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100 간다는 얘기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죠. 그저께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0 간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뭐 $74, $73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도 제가 어제 간밤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 국면이 있으니까 화학주 섹터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로를 오늘 또 갖고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조정 시 싸게 공략할 가격을 좀 이따 드릴 때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에 있었던 표적 종목이 바로 썬데이토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이 흔들려도 이미 벌써 바닥에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질 않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썬데이토즈. 자, 게임주인데요.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쭉 길게 보면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수렴형 패턴. 수렴형 패턴이고 기가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지금 대형주만 가서 지금 지수가 플럭스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제 코스닥은 살짝 밀리고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들도 빠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붙어 있다가 이제 대형주 쪽이 이제 그 고만 가고 중형주하고 소형주 쪽으로 그 매수세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0.6% 정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뭐 거래량 부분에서 특별히 뭐 세력들이 이탈한다라는 흐름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흐름들이 그닥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위메이드, 뭐 아프리카 TV, 웹젠, 뭐 W 게임즈, 뭐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어제도 엔터주들 흐름도 괜찮았고. 뭐 NC소프트도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흐름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중에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수익 내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현대제철을 살 겁니까 아니면 뭐 화신을 따라갈 겁니까 그렇죠? 따라가기가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주.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저렇게 강하면은 하나 두 개 정도는 단기로 매매로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내일 봐서 자동차 부품주 만만한 쪽은 하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는 게 반가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기차하고 수소차 테마 부품주들이 많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테마주들 중에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게 엮여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엮이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움직이면 결국은 IT 섹터들로 이 매수세가 전이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뭐 전기차 강세가 한 일주일 이상 만약에 폭발적으로 나와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럼 IT 섹터들도 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까운 쪽은 사실은 뭐 카메라 쪽 이쪽이 되겠죠. 카메라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래서 뭐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IT 섹터들도 나쁘진 않은데 일부러 시장 자체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마치 두더지 게임 하듯이 얘네들이 잘잘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로 산다 그러면 싹 피해가지고 여기로 움직이고 개인들이 여기로 붙는다 싶으면 여기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수익 내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쫓아가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여기서는 쫓아가는 게 답이 아니고 쟤네들이 피해 다니다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길목 지키기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쫓아다닐 거예요. 지금은 안 쫓아다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쫓아다닙니다. 이제 개인들이 쫓아다닐 때쯤 이제 반대쪽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로 쫓아 들어가면 세력들은 도망가고 이쪽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갔다가 얘네들이 오면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쫓아가면은 쫓아가는 즉시 얘네들이 빠져 도망가니까 지금은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급등명 중에 했던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강세장이고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고가장이다 보니까 물론 개인들의 계좌는 안 그렇지만 체감도 안 그렇지만 시장이 신고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신고가가 펼쳐지거나 강한 종목들이 태어납니다. 자, 먼저는 주성엔지니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밀리기는 해요. 근데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습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불안해서 이제 던지기 시작할 텐데 이거는 개인들은 이미 벌써 던진 지 옛날이고요. 다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가외국인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16,200원 갔죠? 얘는 올해 1월 달에도 추천했고 작년 5월 달에도 추천했는데 1월 달 기준으로는 이제 100%가 됐을 거고 작년 5월 21일 기준으로는 5,820원에 추천해드렸으니까 178.4%입니다. 이거 조만간에 200% 넘어갑니다. 봐봐요. 나중에 200% 수익 날 때에서 그때 200% 넘어간다 그랬죠? 라는 얘기 하나하나. 지금 178%인데 생각보다 빨리 200%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수급을 봐봐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어제 많이 샀죠? 사모펀드도 많이 샀죠? 자, 누적적으로 보겠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더라도, 누적추이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지? 그렇죠? 올 1월 달서부터 개인들은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이 여기인데 바닥에서 7,500원짜리에서 다 던졌습니다. 개인들은 다 던졌어요, 지금. 물량 봐봐요, 지금. 파란색 개인 보유량인데 쪽 빠졌죠? 어제도 그저께도 다 던졌습니다. 없어요, 이제 개인들 물량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판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네들이 손실인데 이거 떨어뜨리겠습니까? 올리겠죠? 쭈쭈쭈 올릴 겁니다. 계속 올리다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겠죠.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럼 개인들은 안 사겠죠. 당연히 비싸니까. 근데 개인들이 삽니다. 왠 줄 알아요? 나중에 한 5만 원쯤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요거 이제 롤러블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나오거든요. 이미 다 개발이 됐고요. 중국의 오포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TCL 브랜드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3단으로 접는 거 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나오고 뭐 SBS 뉴스라든지 MBC 뉴스라든지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TV를 봤으면 나왔을 거고 어쨌든 뉴스가 5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핸드폰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이제 접는 거. 그 Z 플립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3번을 접어요. 근데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걸 피고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고 롤러블 이렇게 싹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접는 것도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폴더식으로 이렇게 탁 접는 Z 플립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인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뭐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걸 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OLED 장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하고 안 가겠습니까? 그 나중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딱 이제 이게 쭉 늘어나요. 이게 롤러플 이게 쭉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에서는 이게 5만 원이 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겠죠. 내년에서는 얘네들이 이 회사들이 뭐 몇 조를 번다, 뭐 몇십 조를 번다, 몇백 조를 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서는 야, 안 되겠다, 이제는 사야겠다. 그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도 뭐 모르고 그냥 주식도 안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 가갖고 그런 기사들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팔 때가 됐구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를 보고 진짜로 믿나 봐요.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 그것 때문에 다 사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늦고 바닥에서 안 사고 고점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많이 올라가면 물론 5만 원은 조금 무리고 어쨌든 2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뭐 3만 원, 4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2025년도까지 그 폴더블 OLED 이쪽에 대한 그 출하량과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미 기사에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시작이 언제냐? 올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5월의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에 보게 되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핸드폰 자체가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OLED 관련주 쪽은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주성엔진이 2만 원 간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TV 8월 20일 날 드렸던 건데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죠. 이게 차별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3번, 작년에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 3번 드릴 때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가지고 별로 재미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바닥에 있는 거 안 가죠, 지금.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지금. 지금 뭐 카프로도 지금 뭐 빨리 안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지금 대하티아이도 올라갔다 다 빠져버렸는데 똑같아요. 얘도 여기서 대하티아이도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급등을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기인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107% 지금 100% 수익이 넘어가 버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3일 날에 PI 첨단 손재인데요. 이게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쪽인데 작년 9월 3일 날에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바닥기 수렴형 이 수렴형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힘점이 모인다고 그랬죠. 모이고 나서 움직이면 이게 방향을 틀면은 이렇게 강하게 갑니다. 얘도 지금 77.4% 수익인데 이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거 봐서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아마 계속 연말에서 내년까지는 계속 달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주성엔지니어링, PI 첨단에서 계속 움직여줘야 그래야 원익홀딩스라든지 ICD라든지 OLED 장비주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도 그래야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그럼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강세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77.4%밖에 수익이 안 나지만 얘도 100% 이상 넘어갈 수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상보인데요. 이것도 폴더블 폰 관련주 쪽인데 그래핀 관련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10월 16일 날 얘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빠졌다가 수익 났죠. 또 빠졌다가 그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10월 달에서 빠진 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가 11월 30일이니까 한 달 동안에 걸린 거고요. 수익으로 전환되기가. 또 빠져버렸는데 그게 1월 달이었으니까 10월 달 추천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수익이 한번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고생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들이 한번 바닥에 있다가 안 움직이면 3개월에서 4개월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실해서 있어요. 4개월 동안. 그러다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크게 간다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버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버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아 바닥주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지겨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룰 자체를 일주일 정도에서 안 움직이면 교체를 하라. 교체하라 그랬죠. 그러면 물릴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 먹을 때도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상보도 꽤 수익이 나왔습니다. 113.7% 수익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절 그 선물 종목으로 덕산네오스 줬는데 이거 지금 계속 고점에 떠 있죠. 잘 빠지지도 않죠.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거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량들과 패턴들과 지금 수급을 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아마 얘네들이 잘 안 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미터로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게 이제 카메라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고점을 한번 넘어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폐장일 전날에 아마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서 여기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이 났다가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죠. 이럴 때에서는 그동안에 만약에 수익을 못 챙겼던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 조정받을 때는 다시 공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조정받을 때는. 지금 카메라 관련주 쪽도 자율주행과 함께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쪽이니까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2만 원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 N자형 목표치를 정확하게 줬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 건데 기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밀리긴 했지만 수급에서는 별 다른 탈이 난 게 없어요. 지금 어제 계속 개인들만 팔았고 기관들은 계속 샀고 그러면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다시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부분이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다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OLED 장비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세에 있었던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카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로는 지금 5,000원에 지금 잘 떠 있기는 하는데 이 가격에서 사지 마시고 4,600원인가요? 4,6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세요. 일단은 요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뭐 장마철이라 그러는데 이제 슬슬 이제 장마철이 이제 된다는 얘기가 이제 기상 예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상품 차트를 보면 유가가 지금 어제 74.25달러까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73달러, 이거 WTI 뉴욕 근월이고요. 북해산 근월로는 이미 74달러는 이미 넘어갔고 어제 75달러를 갔다가 내려갔는데 지금도 비싸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휘발유 기름 넣으려고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들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은근히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유주 화학주들 그 스프레드 마진 관련주 해가지고 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프로도 나일론의 그 원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화학 섹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한 비료 그래서 비료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조정 시에 싸게.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걸 가져왔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애매해서 그래요. 가는 것만 가니까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만 가고 자동차만 가고 그래 버리니까. 그렇다고 약한 거를 줬다가는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대형주 바닥에 있는 걸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카프로를 4,600원에 싸게 공략을 해보자라는 걸로 오늘은 카프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카프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카프로 화학주죠. 지금 뭐 유가가 굉장히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화학주들 또 에너지주들 다 같이 좀 덩달아 오름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뭐 올해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중후반대 뭐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말들이 다 우스워졌죠. 뭐 올 여름 가기 전에 80달러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오늘 카프로도 일단은 좀 오름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이 4,600원 선 요게 좀 매수 적절가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요 매수 가격 기억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제요. 한국전력. 네. 아하,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5,100원에 30%요. 15,100원이면 25,100원? 예. 25,100원의 비중은 30%. 어제 사신 건가요? 아, 조금 됐습니다. 아, 예전에 그 전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쯤?
예, 그게 이제 옛날에 또 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근데 뭐 매수 단가는 높지는 않으세요? 네네. 뭐 최근에 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한전 가격이 네. 오른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원래는 이제 유가에 맞춰가지고 유동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가격을 올릴 거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맞죠? 네. 네. 원래 전기세 가격 올린다 그랬었잖아요, 원래. 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뭐 회사가 그럼 뭐 망할 일이 있느냐? 전혀 망할 일도 없고.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또 바닥에 있으면 그냥 바닥에서 그냥 머무는 것 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계속 빠지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계속 묵혀두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서는 그 옥죄놨던 부분들이 풀릴 겁니다. 네. 전기 가격이 언젠가는 인상을 하겠죠, 언젠가는. 네. 그러면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훨훨 날아갈 거예요, 위쪽으로. 지금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은 인상을 안 하죠. 묶어놨죠. 동결이죠. 네. 안 움직여요.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샀는데 네. 답답할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왜 1년 동안 왜 계속 안 가지? 샀는데 왜 2년 동안 왜 14,000원이 아니고 나는 왜 더 깨져 있지? 23,000원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23,000원으로 내려가서 한 5% 정도 더 깨져도 2년 동안 그래도 나는 괜찮다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제가 볼 땐 승리합니다. 네. 그런 마인드라면. 근데 네. 샀는데 2년 내내 안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제 지겨워서 난 손절해야겠어. 그럼 손절하면 이제 실패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는 좋게는 보는데 당장은 못 움직이죠. 왜냐면 전기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은요. 어떤 사람이 맞는 종목이냐면 시가총액이 15조짜리 종목이잖아요. 한 1,000억이 있는 사람이 한 500억을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한 3년, 4년 그냥 뭐 놀러 다니는 거죠. 3년, 4년 오다 보면 이거 4만 원가 있네? 그러면은 한 500억 들어갔으니까 한 200억 정도 수익 났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종목인 거지. 이거를 맨날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못 버티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종목인데 지금 당장 안 움직이니까 빨리빨리 수익이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지겹고 막 안 달라고 막 힘들고 막 등에 땀 나고 막 그런 종목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벤할선요. SK 이노베이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만 5천 원에 20%인데요. 27만 5천 원에 비중 20%.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조금 됐어요. 아, 예전에 이거 저번에 한번 질문했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한 몇 개월 전에 갖고 있던 종목이었죠? 네. 이거 그때, 네. 또 반 손질해야 되나 싶었어. 아, 손절이 아니고 좀 수익인데요? 아니, 또 내려갈까 봐. 아, 내려갈까 봐? 뭐 내려갈 거 뭐 걱정을 해요. 제가 그때 당시 상담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언제 했는지. 아, 그래요? 아니, 몇 번 이거 상담을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 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좋아요, 흐름이. 자, 보니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화학주이면서 2차 전지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흐름들이 그렇게 발목을 잡거나 나쁜 흐름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 다리에 걸쳐갖고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 정유주 화학주들 섹터들이 지금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그거 수혜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전고점 돌파는 선수들은 이거는 매수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매도할 게 아니고 좀 더 갖고 가시고요. 한 31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분할 매도하시고 한 32만 원 오면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고 32만 원 가면 전화를 주셔야죠. 계속 갖고 가지 말고.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전화가 잘 안 되니까
몇 달만 됐는데. 일단은 분할 매도를 그러니까 31만 원에서 3분의 1, 32만 원에서 3분의 2까지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전화가 안 되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MK전자. 궁금하신가요? LG전자. MK. MK전자. 네, 15,000원에 10%. 15,000원에 10%. 네, 얼마에 가서 팔아야 되나? 지금 일단 5일선이 한번 깨졌죠?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얘가 그럼 힘이 꺾이거나 죽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세고 아직도 강한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은 아직 안 팔고 그 저점 자리를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14,700원이 안 깨지면 욕심내고 가져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에서 흔들렸고 지금도 5일선이 이탈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측적으로 지금 절반을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금 절반을 팔아주는 게 좋고요. 네. 만약 선수다. 나는 매매를 원래부터 잘한다. 뭐 흔들리면 나는 언제든지 1초 만에 바로바로 나는 팔아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14,700원이 지지가 되니까 보유는 가능하고 깨지면은 뭐 그냥 뭐 말 안 하더라도 알아서 다들 정리를 잘 하니까 선수들은. 그래서 초보자들은 지금 예측적으로 절반을 매도하는 게 좋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종고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욕심을 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까지 갔었는 것 같은데. 16,000원에 금 팔았었어야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걸 몰라요, 지금. 원래 대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못 팔고 쭉 빠져가지고 손실을 받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팔았더니 지금 마이너스 30%네요. 라고들 네. 많이들 합니다. 그 얼마까지 좀 갈라나.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목표치는 준 겁니다. 주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력이 마음이라서. 자, 보세요. 지금 보면 N자 목표치를 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N자죠? 여기가 네. 목표치예요, 지금. 아하. N자 목표치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끝 목표치가 아니고 또 조정을 받으면 또 N자형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N자형을 또 나올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우리 이만큼 다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요거를 많이 뺐다가 다시 올려야지. 그러니까 세력들의 그 의도로 된 건데 일단은 중기 목표치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측적으로는 절반을 매도해 주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민되시죠? 그때는 네. 절반 파시는 게 답입니다. 팔고. 아셨죠? 네, 절반만 네. 파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하고 계신데요. 주식 고수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이 아닌 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톡에서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방에서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은 지금 이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거.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카프로 4,600원 이하에서 좀 진입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카프로 조금 강합니다. 지금 현재 4,99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00원 선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 타이밍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미 기록을 한번 또 썼죠. 3,289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일단 뭐 외국인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현재 0.29% 상승한 3,2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0.24% 하락한 1,014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일단 오늘 뭐 장중 기록을 조금씩 세워주는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주 강한 힘은 또 아닙니다. 자, 이정수 의원님, 이러다가 장 후반에는 또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 후반에서는 정신 차리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아까보다 IT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하죠.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 업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강세예요. 역사상 신고가. 그렇죠?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역사상 신고가에 계속 뭐 3,300으로 가고 싶은, 물론 천천히 가겠죠. 천천히 가고 싶은 모양으로 계속 강하게 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것들만 보게 되면 흔들리는 것만 보이고 올라가는 것들만 보면 올라가는 것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는 개수가 좀 많기는 해요. 코스닥은 지금 900개 정도가 빠지고 있고 올라가는 거는 430개 정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게 480개, 올라가는 게 뭐 360개. 그러니까 빠지는 개수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차트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냥 3,200, 어제 뭐 88자리가 신고가였잖아요. 지금 3,286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갱신했으니까 3,289인데 시장은 그냥 신고가예요. 현재 자리 신고가고요. 코스닥은 아까보다는 이제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분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꼬랑지를 달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도치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 약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이쪽 애들도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이러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오늘은 올려치질 못하죠. 그럼 어느 쪽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까 조금 약했었던 삼성전기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1.1%대 강세를 주고 있고, 삼성 SDI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주는 1.46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LG전자도 아까보다는 좀 더 힘을 내주면서 3%대.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아까 좀 힘이 좀 덜했던, 그러니까 0.5%, 1%대 상승을 했었던 애들이 지금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좀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얘네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어제 움직였던 진원생명과학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살짝 좀 밀리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강했던 애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지금 LG에너텍도 지금 1%대에서 2%대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오후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0.5% 상승하는 애들이 1%대, 2%대로 상승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대형주 쪽에서. 그러니까 이 흐름은 나쁜 흐름은 아니죠. 순환매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이 만약 약하고 박살나는 장이었다면 사하베스틸도 현대제철도 지금 벌써 박살이 났을 겁니다. 안 빠져요. 왜? 여러분 지금 계속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고 신고가장이에요. 강세장입니다. 체감만 어떤 장? 개인들만 안 좋은 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하락장인 것 같고, 박스권장인 것 같고, 약세장인 것 같고, 그렇죠? 하락장 같죠? 눈으로 다시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세아베이스틸이 급락하고 있는지. 급락 안 합니다. 카카오가 급락하고 있는지. 급락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는지. 급락 안 합니다. 지금은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지금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느낌을 만들어 온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순환매가 돌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겁을 먹어갖고 올라오면 빨리빨리 팔아버려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빨리 던지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지겨워갖고 이제 종목들 다 던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믿을 만한 종목을 바닥에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끌고 가야 됩니다. 한 번의 강세가 또 찾아올 거예요. 굉장히 강세가 한번 찾아올 텐데 지금 당장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7월에서 8월 달까지 보세요. 7월에서 8월 달까지 보게 되면 아까 상보도 작년에서는 그냥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움직이니까 100% 수익을 내줬죠. 제가 그런 종목이 작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따져보게 되면 100개가 넘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이미 강연에서 보여드렸고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말 안 들고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100% 혹은 70%, 200%, 300% 가는 애들이 10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일제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18,700원에 비중은 21%인데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약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싸그리 다 올라왔는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즌에서는 아직은 움직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횡보만 할 것 같은데 올 겨울이나 아니면 내년 겨울에서는 움직이겠죠. 이 정도에 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내년 겨울에는 움직일 것 같은데 올해 겨울은 복불복이고 지금 당장은 뭐 제약주 움직이는데도 안 움직였으니까 뭐 빠지지는 않겠지만 뭐 2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올 때 팔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서 얘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현대위아에 비해서 탄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매수 가격 21만 2천 원. 그래요. 아직은 좀 더 올라가겠네요. 22만 원, 23만 원, 22만 5천 원.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까지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은 시젠. 시젠 매수 가격은 8만 200원에 비중은 30%. 자, 8만 200원에 이게 지금 싸게 산 거는 아니에요. 매매적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손절 라인은 8만, 그러니까 익절짜리 잡아드릴게요. 84,500원이 깨지면 익절하세요. 익절하시고 뭐 얘가 또 10만 원으로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변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국의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엊그저께는 사망자가 27명이었는데 어제는 줄었습니다. 9명인가 19명인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막 엄청 위험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 가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변이가 지금 뭐 사망자를 많이 야기시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산 네트워크스요. 다산 네트워크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10,000원이고 30%인데요. 비중은 30%시고. 예. 10,000원에 샀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그래도 꽤 나시긴 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가다가 또 며칠 동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좀 참고 움직이면은 13,000원까지는 박스권 고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다시 이게 10,000원으로 밀릴 수도 있어서.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10,000원 떨어질 거면 지금 절반이라 팔아갖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데. 일단 밀려 내려갔으니까 11,000원이 깨질 때는 절반을 파시고 안 깨지면 일단 보유하시고. 예. 그래서 12,000원 올 때는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13,000원에서 한번 터세요. 예. 그래서 12,000원, 13,000원,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이상까지 보면 안 되겠죠? 13,000원 이상 보시면 안 되냐고요? 아니, 이상을 보면 안 되냐고요? 예. 뭐 봐도 상관은 없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후회할걸요? 근데 뭐 또 미국에서 뭐 수주로 했다든가 무슨 호재성이 나오면은 상황에 따라서 12,000원에 팔아버릴까요? 이게 지금 글쎄요. 일단 통신장비주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박스권까지는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통신장비주가 주도주가 된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얘네들이 올라간 게 한 4년 동안 올라갔어요. 네. 4년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박스권을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뭐 절반만 그러면은 뭐 아까우면은 절반의 절반을 뭐 3분의 1을 12,000원에 팔고 3분의 또 1은 또 13,000원에 팔고 나머지는 뭐 욕심을 내셔도 상관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11,000원만 안 깨면 그냥. 그렇죠. 11,000원만 안 깨지면은 절반을 팔 필요도 없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약세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초강세장, 그렇죠? 가는 것만 가는. 그래서 시장은 신고가장, 강세장은 맞는데 개인들만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구간이 지나가야 순환매장도 나오고 좋은 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오후장에서도 지수 급락 안 나옵니다. 살살 정신 차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견뎌내시면 좋은 구간 온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방송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방송 끝나서 아쉬운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 방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계속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